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회사에서 한 번씩 안내가 옵니다. IRP 가입하셨어요? 연금저축 있으세요? ISA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같은 얘기들이요. 은행에 가도 비슷합니다. 자산관리 상담을 받으면 거의 빠짐없이 이 셋이 등장해요. 그런데 솔직히 셋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도 비슷하고 다 한 번씩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 보통 두 가지 길로 갑니다. 일단 회사에서 권하는 대로 다 가입해두거나 아니면 너무 헷갈려서 그냥 다 미루거나요. 오늘은 이 세 상품을 차분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ISA, 연금저축, IRP. 각자 어떤 통장이고 어떤 차이가 있고 누구한테 어떤 게 맞는지 미리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무조건 셋 다 가입하세요 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누구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ISA부터 시작합니다. ISA는 영어로 Individual Savings Account, 우리말로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길죠?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계좌 안에 예금, 펀드, 국내 상장 주식, 상장 지수 펀드까지 다 담을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세금을 깎아주는 계좌입니다. 가입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능해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부터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안 됩니다. 핵심 혜택을 보겠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 5년간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그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서민형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해당돼요.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소득세율이 15.4%이니까 초과분에서도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이죠. 출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투자증권 공식 안내입니다. ISA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 한도 안에서는 빼서 쓸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라기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절세 통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기 후 60일 안에 ISA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건 뒤에 다시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2024년에 이 ISA 한도를 2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었어요.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요.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2024년 말부터 이어진 계엄,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2025년에 정부가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2026년 5월 현재까지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기준은 현행, 그러니까 연 2천만 원에 비과세 200만 원이 맞습니다. 출처는 서울경제와 한국경제 보도예요. 정리하면 ISA는 이렇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묶이는 기간도 3년으로 짧고 원금은 자유롭게 뺄 수 있는 자산 형성용 절세 통장. 다음은 연금저축입니다. ISA가 자산 형성용이었다면 연금저축은 이름 그대로 노후 대비용이에요. 가입 자격이 굉장히 넓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득과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부, 학생, 무직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뒤에 나올 IRP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핵심 혜택은 세액공제예요.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율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분은 16.5%, 그보다 소득이 많은 분은 13.2%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수치예요. 계산해 볼게요. 600만 원을 풀로 납입하면 16.5% 적용 구간에서는 99만 원, 13.2% 구간에서는 79만 2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저축한 돈은 그대로 내 계좌에 있는데 거기에 100만 원 가까이 돌아오는 셈이죠. 출처는 신한투자증권과 한국경제 보도입니다. 운용 자유도도 ISA만큼 높습니다. 펀드, 상장 지수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고 위험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주식형 펀드로만 채워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제약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인출할 수는 있어요. ISA처럼 자유롭게 빼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을 빼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로 받았던 만큼 다시 토해내는 셈이죠.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페널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연금으로 정상 수령할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3.3%에서 5.5% 사이에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져요. 지금 16.5%로 환급받았다가 나중에 5%대 세율로 내는 셈이니까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은 이렇습니다. 가입 자격이 넓고 운용도 자유롭고 세액공제도 받지만 진짜 활용은 노후에 받을 때라는 점. 마지막으로 IRP입니다. IRP는 영어로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우리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원래는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아 관리하는 계좌였는데요. 지금은 거기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게 가입 자격이에요. 연금저축이 누구나 가입 가능했다면 IRP는 다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까지는 오케이. 주부, 학생, 무직자는 가입이 안 됩니다. 이 점에서 연금저축과 갈립니다. 세액공제는 IRP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연금저축이 600만 원 한도였다면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합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우고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는 방식이에요. 풀로 채우면 16.5% 구간에서 148만 5천 원, 13.2% 구간에서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환급 카드 중 하나죠. 출처는 한국경제와 뱅크샐러드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IRP가 가장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제약도 큽니다. 첫 번째 제약은 운용 규제예요. IRP 계좌 안의 자산 중 위험자산은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예금,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해요.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것도 안 됩니다. 펀드나 상장 지수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해요. 연금저축은 이런 제한이 없으니까 운용의 자유도는 IRP가 가장 낮은 셈입니다. 출처는 미래에셋증권 매거진입니다. 두 번째 제약은 중도 인출이에요. 연금저축은 페널티는 있어도 자유롭게 뺄 수 있었죠.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예외 사유가 있긴 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살 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천재지변이 났을 때 정도예요. 그런데 인출하더라도 부분 인출은 안 되고 전액 해지가 원칙입니다. 필요할 때 일부만 빼서 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정리하면 IRP는 이렇습니다. 절세 한도는 가장 크지만 가입 자격은 좁고 운용도 까다롭고 자금은 가장 단단히 묶이는 노후 통장. 이 셋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3명의 가상인물을 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초년생이에요. 20대 직장인, 연봉 3,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월급에서 세금, 4대 보험, 통신비, 월세에 빠지고 나면 남는 돈이 빠듯한 시기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IRP,
연금저축 가입을 권합니다. 이분이 900만 원을 풀로 넣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75만 원씩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결혼자금, 주택자금 같은 목돈 들어갈 일이 많아요. 그래서 IRP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넣으면 빼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이분에게는 ISA가 1순위입니다. 원금은 자유롭게 뺄 수 있고 3년만 묵히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니까요. 그리고 여유가 되는 만큼 연금저축에 넣어보는 게 다음 순서예요. 연금저축에 200만 원만 넣어도 16.5% 적용받으면 33만 원 환급받습니다. 풀로 안 채워도 비례해서 환급되니까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운 만큼만 넣어도 됩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30대, 연봉 5천만 원.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구간이 사실 IRP, 연금저축 활용이 가장 효율적인 구간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 16.5% 환급률이 적용되거든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을 풀로 채우면 148만 5천 원이 돌아옵니다. 한 달로 따지면 약 12만 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에요. 여기에 여유가 있다면 ISA까지 추가로 활용하는 조합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는 자영업자예요. 40대, 종합소득이 해마다 들쑥날쑥한 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금 유동성이에요. 사업이 잘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고요. 이런 분에게 IRP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넣으면 사업이 어려워져도 뺏어 쓸 수가 없거든요. ISA를 우선 활용하고 연금저축은 한도 일부만 활용하는 게 안전한 접근이에요. 참고로 종합소득 4,500만 원이 16.5%와 13.2%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환급률이 적용돼요. 3명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셋 다 풀로 채우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소득, 자금 유동성,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안 채우는 게 손해라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지 않게 채우는 게 더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다 토해내야 하니까요. 오늘 정리한 셋 한 번 더 짧게 짚고 마무리할게요. ISA는 자산 형성용, 누구나 가입 가능, 비교적 자유로운 절세 통장.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용, 누구나 가입 가능, 운용도 자유로운 노후 통장. IRP는 절세 한도가 가장 크지만 가입 자격은 좁고 운용 제약 있고 자금이 가장 단단히 묶이는 노후 통장. 본인 상황에 맞게 골라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알아온 절세 상품 선택지가 이 셋이었는데요. 사실 정부가 올해 새로 내놓는 상품이 두 가지 더 있어요. 하나는 국민성장 ISA. 기존 ISA의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강화한 새 버전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민성장 펀드, AI,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인데요. 투자금의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손실의 20%까지 정부가 먼저 메워주는 구조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가입이 시작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 국민성장펀드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